안녕하세요, 나주겸입니다. 2019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그리고 매수매도 역하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시황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1% 내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랑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1% 가량 내리면서, 어제 흐름 자체가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나 이런 쪽의 흐름들이 조금 더 안착한 자리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라도 키 맞추기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내려와서 코스닥이 또 어느 정도 일치해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은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많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거래가 플러스로 나오기는 했지만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하락의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내린 데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오히려 좀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왔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와 주면서 주가는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모습. 아마 어제 대차를 확인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오늘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는 예상을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은 이따 대차 설명할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 수급 조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연기금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이제 더 이상 많이 빠진다기보다는 얘네들의 흐름이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면은 증시는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차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야지만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급반전해서 올라간다 이런 생각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여유 있게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선물 같은 경우도 현재 마이너스 상태를 조금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이제 장 끝날 때보다는 조금 오른 건가요? 조금 내린 것 같은데, 조금 내려서 현재도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다 조금 더 가고 있습니다. 아직 대차 물량이 오늘 상환됐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더 상환됐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도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이제 1170원대가 살짝은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표들을 갖다가 살펴보면, 뭐 지표들 같은 경우 이제 달러가 계속 오르고는 있지만 오름세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 지표상으로는 하락 다이버전스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의 상승은 어느 정도는 이제 멈춰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달러가 좀 빠지고 달러 선물이 매도가 들어가면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외국인이랑 연기금의 매수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주가는 반등을 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그냥 믿고 내가 사는 종목들을 고가에 있는 종목이 아닌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매수를 해놓으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 뭐 이슈를 받아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뭐 경고 걸리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핀 관련된 종목, 뭐 국일재지라든지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이제 그래핀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이게 신소재거든요. 뭐 새로운 신소재라 그래서 전도가 좋은 신소재를 갖다가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떠오르는 신소재라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아직 그게 뭐가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 기술이 좋다, 그리고 이 기술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또 기대감에 올라가는 건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가요. 실제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게 뭐 판매가 돼가지고 뭐 판매 붐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갖다 그게 대체를 하겠다라는 어떤 확정적인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품처럼 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아마 보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아요. 이게 왜 이렇게 또 높으냐면은, 변동성 지수는 옵션과 관련된 지수라 그랬죠. 옵션과 관련되는데, 옵션이 지금 내일이 마감일입니다. 내일이 마감일이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지금 그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옵션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방 쪽으로 현재 베팅을 해서 마감을 한 상태예요. 이렇게 콜옵션은 오른다에 베팅을 하는 건데 마이너스니까 하방이고요. 풋옵션 매수라는 얘기는 하방이에요. 풋옵션을 매도한다는 얘기는 상승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에 비해서 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거로 봤을 때는
여기 보면은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외국인이랑 반대로 갑니다. 어차피 얘네는 차익거래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얘네는 떼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외국인이랑 기관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이랑 금융투자는 이렇게 따로 놀잖아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선물이랑 이 현물을 갖다 따로 노는 이유가 얘네들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차익거래 위주이기 때문에 이 차익순매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시죠. 이게 차익 관련된 거예요. 선물과 현물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을 갖다가 가져가기 위한 방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 우리 개인들처럼 뭐 현물만 따로 하고 선물만 따로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연계가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처럼 손해가 나진 않아요. 현물에서 조금 손해가 난다 그래도 선물로다가 어느 정도 커버를 치고, 그리고 선물에서 조금 손해가 난다 그래도 현물로다가 커버를 쳐서 어느 정도 그 차액에서 남는 그 차익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기 때문에 이제 기관을 볼 때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외국인이랑 반대로 움직이면서 그 사이에서 조금 콩고물 띄어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베팅을 한다거나 내가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겠다 뭐 움직이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애들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만 크면 되거든요. 그럼 그 변동성에 따른 차익이 남는 거, 선물과 현물에 차익이 남는 걸 가지고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 물량은 제가 볼 때 조금은 이제 참고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요거는 약간은 무시하셔도 좋다. 주가를, 그러니까 지수를 움직이는 애들이랑은 관계가 없는 이제 투자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수를 정말로 올리고 내리는 애들은 외국인,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흔들어요. 그리고 연기금,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돼요. 연기금이 계속 매도해도 안 좋고요.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면 좋아요. 어쨌든. 그리고 외국인도 그러면 따라서 또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주체는 돈이 더 큰 외국인들이 시장 자체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현물 수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달러예요. 기축통화라고 하는 이 달러의 움직임을 가지고선 얘네가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 환차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환차손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달러가 높이 측정될 때는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달러가 오르면 지수는 거의 반대쪽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달러가 지금 떨어질 기미가 조금씩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다. 거기에 대차까지 어제 좀 많이 감소한 모습을 봤을 때 주가가 조금 더 빠지는 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대차를 상환할 때는 낮은 가격에 상환을 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차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굳이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 지금 살짝 겁을 먹은 상태예요. 개인들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을 안 먹었죠. 살짝 겁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겁을 덜 먹은 개인들이 이렇게 있다란 얘기죠. 그럼 이 개인들을 갖다가 그냥 올려서 수익을 나게 해줄 것이냐? 아닙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이 옵션을 가지고 장난을 칠 거라는 거죠. 옵션을 가지고선 하방 쪽으로 베팅을 한 다음에 하방을 베팅했으니까 내려가면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까지 대차 물량을 모아서 공매도를 칠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매도를 쳐서 내려요. 그게 이제 장중에 다 이루어질지 아니면 끝까지 이루어질지는 저도 수급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옵션 상으로다가는 지금 하방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제 대차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요걸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고 대차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대차에서 물량을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대차 물량을 갖다 모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를 떨구면서 이제 대차를 상환하기 시작했죠. 어제부터 상환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제가 확인해 보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한 번 상환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상환은 했어요. 분명히 많이 한 번 상환을 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마시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방향성은 바뀔 수가 있다. 이제 상승 쪽으로. 이때는 요런 게 나오면서부터는 바로 하락은 아니지만 꾸준히 나오면서는 분명히 하락으로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가는 역시나 하락으로다가 지금 꾸준히 왔죠. 근데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조금 내렸을 때 또 마이너스가 나온다. 또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이 물량들을 갖다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면서 이제 대차 물량을 갖다 상환을 한다라는 얘기는, 다시 빌리기 위해서 상환을 해놓고선 이제 공매도를 친 물량을 갖다가 상환을 해야죠. 상환을 하고 다시 사들이면 돼요. 올리면서 사면 되는 거예요. 원래 주가를 올리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리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당연히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들이는 게 어느 정도 이 밑에서 사들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떨구면서 대차 물량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를 공매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내려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차 거래가 증가했다라고 해서 공매도가 바로 이루어지느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바뀌었을 때 있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 번쯤 바뀌었을 때는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가다가 바뀌었는데 물량이 이 하나 물량이 이 세 개의 물량을 갖다 다 먹어버렸죠. 그러면서는 그때부터는 대차를 하면서 바로 공매도로다가 전환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빌리면서 바로바로 빼버리는 거죠. 공매도로다 쳐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 현재는 이제 공매도를 쳐서 밑을 내린 상황에서 대차를 상환을 했죠. 그러면 이 상환한 물량이 얼만큼이냐면 지금 보면은 요렇게 정도를 상환을 했네요. 그러면 오늘도 아마 상환을 했다라고 하면 주가는 내렸기 때문에 아마 상환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만큼 정도를 상환했는지, 이 대차로 다 찍어 누른 물량을 상환을 했는지, 공매도로다가 찍어 누른 물량은 얼마나 상환을 했는지, 아마도 내일 내리면서 이 전체 물량을 갖다가 다 할 만큼의 물량을 상환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예상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내려가야겠죠. 아니면 최소한 보합이란 얘기죠. 내일은 크게 올릴 이유가 별로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 돼요. 조금 더 내리면 좋으니까 조금 더 내리면서 상환하면 되잖아요. 주가를 내리면서 상환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거기다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의 방향성을 갖다가 하방으로 오늘 베팅을 해놨어요. 그냥 기왕 베팅한 김에 더 하방으로 베팅을 하면서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도하면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아래쪽에서 대차를 갖다가 상환을 한 다음에 그때 된 다음에 이제 상환 다 끝났으면 다시 매수를 잡아갖고 선물 매수하면서 다시 현물 사들이면서 끌어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옵션이 마감이 되면 어차피 다음 달에는 초기가 되니까 초기화가 되면서 다시,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랑 옵션이 동시 마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물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첫 달에는 이제 선물 가지고 흔들었다 그러면 선물을 갖다 둘째 달에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세 번째 달에는 이제 선물 마감하기 전에, 옵션 마감하기 전에 일정 부분을 갖다가 끝나기 전 달에 대부분 낮춘다라는 거죠. 맞춰놓고 이제 거기서 흔들 수 있는 구간을 자기들이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흔들어서 움직일 수가 죄송합니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은 오른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을.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상으로는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차트상으로는 그나마 안정적인 게, 어제도 여기를 깼었는데 올라서 마감을 했죠. 여기 올라서 여기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 주가 내리면서 야간 지수 많이 내렸죠. 야간 지수 내리면서 이 아래까지 내려서 결국에는 지지는 했다라는 얘기죠. 올려서 여기서 마감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아래쪽에서 디디구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내일이 하필이면 옵션 마감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않아도 종가상으로 여기만 지켜줘도 된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종가상으로다가 요 아랫라인, 오늘 종가보다는 살짝 아래일 수가 있어요. 이게 끌어올렸다가 내릴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종가상을 여기를 마감을 해주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얼마 없죠. 여기 개파락한 부분 정도, 요 아래니까 여기는 살짝 뚫어서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일단은 갭은 이렇게 갭이 떨어진 구간은 항상 채워주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올릴지는 몰라도 갭은 거의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요 아래 구간 라인에서는 베팅을 해도 좋다. 물론 이 구간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라인인 뭐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고 요 아래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매수를 해서 일단은 갭까지는 메꿀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기금하고 외국인의 수급의 흐름이 끊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는 결정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맞고 요 아랫라인을 지지를 해주느냐, 추세 라인을 지지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전략을 바꾸고 전술을 갖다가 수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어제 코스닥은 그래도 이 라인 위를 지켜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라인 위에서 마감을 해서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봤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여기가 저항이 돼버렸죠. 이 추세선이 저항이 돼버렸고 그 아랫 라인 지금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를 내일 뭐 살짝 빠지든지 해서 여기쯤에서 이제 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기가 저항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 구간이 저항 라인이 되니까 갭은 어느 정도 메꿀 수는 있겠지. 근데 오늘 갭까지 채웠다가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도 물론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하지만 요 라인이 어떻게 보면 매수나 매도 라인이 될 수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약간 아랫라인 정도라고 코스닥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150만 봤을 때는 살짝 무너져 내렸죠. 여기 라인을 갖다가 거의 하단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무너져 내린다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코스닥 150 같은 경우 요 아래 라인까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요만큼의 더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옵션의 방향성이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수급이라든지 해외 시황을 갖다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선 각자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수급을 못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설명을 했어도 장중에 수급이 바뀐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중에 수급도 이 0200 시장 종합화면을 띄워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것들도 있는데 다른 거는 제가 복잡해서 설명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외국인 수급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실질적으로 나 프로그램 매수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다 나오는데 이제 저는 화면에서 보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복잡하게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설명을 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단타를 했습니다. 저는 역시나 오늘도 단타를 했어요. 최근 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없을 때는 올라가는 종목이 그나마 조금 보인다라는 거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올라갈 때는 너무 많아서 뭘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근데 조금 적을 때는 그나마 잡을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단타를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단타의 개념으로 가더라도 수익은 실현하되 남은 거는 물려준다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남은 거가 내려와도 타격을 안 입을 만큼 수익 실현을 해줘야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K사인 같은 경우 오늘 신규 매수했다가 K사인 보면 여기서 매수했었죠. 1795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어디 갔어? 여기 바로 위에서 1880원에 매도로 해서 단타 나왔죠. 요게 한 3.5%였나 4%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5% 수익 실현을 해놓고 종가는 더 내려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매수했던 단가보다는 조금 더 내려서. 이게 양봉 매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매수할 때 보면 음봉 매수를 했잖아요. 종가를 갖다가 여기에서 종가에 마감할 거다라는 개념, 최소한 여기에서 1% 내에 마감을 할 거다라는 개념으로다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떨어져도 부담이 없고 어차피 제 단가에서 마감이 되는데, 양봉 매수를 한 경우에는 분명히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감수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오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장점을 알고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봉 매수를 들어갈 때는 이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올라갈 거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천천히 올라갈 거다라는 개념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가면 그 다음 라인에서도 그 최소한 그날의 저점에서 잡겠다, 이런 개념으로 갔던 건데, 최근에 이제 제 매수 방식은 조금 바뀐 게 단타를 활용하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수익을 실현을 해놓고 어차피 물리는 건 물리고 그 수익 실현한 돈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바꿨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기존 물량들이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횡보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나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크리스탈 신소재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아래쪽에서 한 번 더 걸어놨었는데 안 사졌었죠. 여기서 처음에 첫 매수를 했었고 수익이 났었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수익이 났다가 수익 실현 안 한 상태로 그냥 쭉 내려갔단 말이에요. 한 마이너스 4% 거의 5% 가까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간에서 제가 추가 매수를 걸어놨었어요. 근데 제가 그 나이에서 매수가 안 되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왔을 때 수익이 조금 더 적어진 거예요. 그래도 10%가 넘습니다. 그래도 10%가 넘는 수익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한까지 이제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랑 수급상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 열려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이제 요게 그래픽 관련 종목이라 그래가지고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도 제가 요걸 최근에 매도를 해가지고 최종 수익이 45%인가를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었는데 얼마 안 내려온 거는 사실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타로 접근을 해서 마감을 해야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략 매도에도 적혀있죠. 여기 전략 매도에도 크리스탈 신소재는 전략 매도로다가 마감을 한 겁니다. K사인 같은 경우는 일부는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조금 물린 거죠. 다음번에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음 주에 일정상으로 봤을 때 뭐가 있죠? 다음 주 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게 말을 하려 그러면 다음 주 일정에 보면 블록체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자유특구를 갖다가 자유특구 공청회를 갖다 부산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됐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죠. 다음 주가 아니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기 때문에 다음 주라는 시간도 남아있고, 여기서 조금 조정하고선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는, 뭐 한두 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놔둔 겁니다. 뭐 떨어진다 그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중에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K사인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거래에서 또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근데 요즘에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수익을 냈던 종목을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리면 위험하다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물리면 위험해요. 내가 이미 30% 40%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을 갖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들어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이것만 올라가니까, 일단은 추세가 탔으니까, 흐름을 탔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들어가서 먹을 구간이 있으면 그냥 먹고 나오겠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저도 이러다 보면 또 물립니다. 사람인지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매수 매도하는 걸 따라 하실 때는, 제가 분할 매도 한다 그래도 본인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싶으면 이제 전략 매도로 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성사료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매수했던 거, 요것도 이제 오늘 또 매도를 했죠. 조금 더 윗라인에서 매도를 한 거죠. 요건 이제 물량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량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 건 보고선 한참 더 아래까지 내려갈 걸 보고 남겨둔 물량이에요.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아예 그냥 밑에까지 내려가서 원래 자리까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할 때 되면은 이 남은 물량에 플러스를 더해서 다시 수익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오면 만들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놓는 거는 그거예요. 이게 위험한 종목이라는 거를 나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위험한 종목이라는 거를 스스로 인지하려면 사람이라는 게 이게 기억력이, 종목을 다 팔아먹으면 까먹어요. 제가 크리스탈 시도제를 불과 며칠 전에 전략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최고점에 매도했죠. 거의 최고점에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물량을 갖고 있으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내 단가를 여기서 사면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남겨놓는 물량으로다가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는 거지, 그 분할 매도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려갈 거 알면서도 이 종목은 굳이 내려갈 거 아는데 왜 갖고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갈 거 알아도 언젠가 다시 올라올 거잖아요. 근데 이 물량이 없어도 내가 주식하는데 지장이 없어. 예수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금을 놔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금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은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건데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야. 그럼 그동안은 안 건드리면 돼요. 거기서 또 추가매수 해서 대주주가 될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제 며칠 전에 물려가지고 어제 매수했던 이제 그 필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어젠가 그제 매수했나. 필룩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은 이제 만원대 아래로다가 다시 평단을 맞춰놨는데 그래도 퍼센트가 지금 꽤 많이 손실이 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나 있는데 제가 그 내려오는 구간 중에 한 번 정도를 매수를 했었어요. 9,000원 라인.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7,000원 라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6,000원 다시 내려갈 수도 7,000원대로다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갖다가 조절을 한 거죠. 거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물량 확 실어야죠. 그럼 금방 수익 나겠죠. 하지만 내려가는 구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수급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트상의 흐름상, 그리고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재료를 믿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 그냥 버텨본 거예요. 근데 항상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 근데 요번에는 이제 올라가면 요 부분에서는 또 못 올라간다. 그럼 그 다음 구간은 이제 아예 5,000원 아래쪽으로다가 구간을 열어놔야 돼요. 이 아래쪽으로다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필룩스 같은 종목은. 근데 그런 생각들을 저는 제 종목이지만 한다라는 거죠. 내 종목이지만 이 구간이 깨지면 그 다음 구간은 어디까지 내려갈 거고, 여기서 올라가면 그 다음 구간은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주식이 내리고 오르는 거에 그렇게 두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항상 나는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도 수익으로 실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많이 받고, 배당 종목들 또 12월달 되면 제가 배당 종목들에 좀 많이 매수를 했었죠. 배당 종목들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배당 관련돼서도 이번 4월달에 배당 3일 빼고 꾸준히 계속 배당 들어온 거,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매수에 약간 실패했던 종목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 추가 매수한 종목 중에 신라젠이 있었죠.
미동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이제 많이 줄여놨었어요. 지난번에 많이 줄여놨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물량을 조금 늘려놓는 개념으로 간 거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종가에 매수를 담으려고 했는데 종가가 양봉으로 끝났다면 제가 매수를 담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 요거는 내가 매수를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한 거죠. 그러고선 요거는 더 내려간다. 요건 이제 더 내려갈 겁니다. 이제 6만원 깨져서 5만원, 한 58,000원, 57,000원 정도까지 갔을 때 그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하고 또 한 번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하지만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위에서 매수를 했다 그래도 평단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무슨 돈으로 사느냐? 다른 거에서 벌은 돈 예수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수익 난 돈 중에 일부만 사들이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모아나가도 돼요. 한 번에 크게 왕창 들어가면 더 내려갔을 땐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올라오면 본전의 매도, 그리고 다시 다른 걸 들어가면 또 물려. 그런 것들의 반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수금은 항상 남겨둬라. 주식을 그러니까 매일 보실 분이라면 예수금도 매일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단타로 들어가서 난 단타만 할 거야. 그러면 그날 끝내야죠. 난 단타로만 접근했어. 그럼 단타로 그날 그냥 끝내야 돼요. 1% 손해났건 2% 손해났건 10% 수익이 났건 그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들어가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를 하시다 보면 이상하게 수익이 안 나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느끼는 게,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저도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수수료만 많이 내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금 한 3% 먹고 팔고 3% 먹고 팔고, 근데 내려갈 때는 한 종목이 10% 내려가. 근데 손절을 해요. 그러면 한 3일 동안 땄던 거를 하루 만에 또 떼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나한테는 안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해본 결과로는 그런 일이 나한테 분명히 벌어진다. 그냥 운이 좋으신 분들은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꾸준히 수익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러다가도 정말 내가 몰빵을 들어갔는데 상장페이 종목을 잘못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그냥 주식 여태까지 1년, 2년 동안 벌은 게 한 방에 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 예수금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좀 나눠 놓는 겁니다. 주식을 오래 해야 되니까. 그래도 수익이 나느냐? 납니다. 그래도 수익은 납니다. 대신 크게 나지도 않고요. 손실이 날 때도 크게 손실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불려나가는 재미. 근데 그 돈이 나중에는 커지니까 그 비중, 그 종목당 비중 금액이 그냥 조금 더 커진 정도? 그러면서 점점점 늘려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다가 하시면은 아마 주식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